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품질경영 산업기사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4년간의 바로 출제 기준이 확정이 됩니다. 변경이 되었고요. 확정이 되었어요. 2023년에서 2026년도까지로 확정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4년 동안은 이 기준대로 필기와 실기가 움직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바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큐넷에 또는 추경야독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큐넷을 보면 좀 더 정밀하죠. 그러나 요렇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각 챕터별로 뭐 몇 문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좀 더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에 우리가 품질경영 산업기사다 라는 과목이 하는 일이 뭐냐. 일단은 파트가 직무 분야가 바로 생산관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산업응용 파트였으나 지금 현 상태는 바로 생산관리 파트가 되고요. 적용기간 4년이 되어 있으며 직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비자, 즉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발견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서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러한 직무죠. 그러한 직무를 하여야 될 사람이 바로 품질경영 기사 또는 품질경영 산업기사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객관식이고요. 필기 검증 방법 1차라고 하죠. 다음에 문제가 80문제가 나오는 것은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개의 과목에 바로 80문제가 되므로 각 과목당 20문제가 될 것이며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30분에 해당되니까 바로 2시간으로 끝을 내고요. 참고로 실기는 바로 2시간 30분에 해당됩니다. 필기는 벌써 시작을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네요. 바로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즉 컴퓨터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실질적 시험 장소에 가서 그래서 시험지가 유출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교재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유형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래에 가면 갈수록 이것은 계속해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시험을 쳐서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적 품질 관리는 statistical 퀄리티 컨트롤, 일반적으로 영어의 약자로 SQC라고 하게 됩니다. 이 SQC 중에서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까지네요.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데이터의 정리 1문제, 기초 통계 3문제, 검정과 추정 4문제, 상관과 해기, 상관관계 분석 1개, 이렇게 해서 총 8문제에서 9문제인데 그냥 9문제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샘플링 6문제, 관리도 6문제인데 샘플링 검사와 관리도는 다음 강에서 제가 새롭게 핸들링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강에서는요 우리가 품질 경영 산업 기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인 바로 공업 통계 파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공업 통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의 정리, 기초 확률 분포, 검증과 추정, 상관 해기 분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업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빠뜨려 버렸네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앞에 여기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 즉 SQC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QC 중에서 바로
공업 통계되고 문제는 구문제가 나옵니다. 품질경영 산업기사에서는 구문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8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8문제가 나오든 뭐 9문제 나오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다른 과목을 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가 모든 우리가 품질 경영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과목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업 통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요. 먼저 공업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죠. 제조죠. 그럼 뭔가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좋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서비스 업종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유에서 유, 원재료가 투입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바로 제품의 형상화가 보이는 그러한 우리는 제품도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만든다예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만들었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한 곳에 모았던 건 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했어요. 통계. 이제 그래서 뭔가를 만들었는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과목. 이것이 통계인데요.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리지 모델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다뤄지는 게 숫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 물론 정성적 표현과 정량적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스킵을 하고요. 정량적 표현으로 가도록 하죠. 이게 데이터의 분석이라고 해서 나가 있었고요. 기초 통계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기초 정리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속적인 값인 계량으로 했던 계량이 있고요. 연속이 아닌 헤아리는 값인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 다음에 이 계수 속에서는요. 또다시 반대의 개념이 있는 비율의 개념인 것이 있고요. P. 그러면 뭐뭐가 나올 확률이 P다 그러면 뭐뭐가 나오지 아니할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럼 이 양분포가 되는데 P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P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는 부적합수라고 하는데 부적합수. 그럼 결점수, 사고 건수, 어떤 기계가 고장 건수, 이 고장의 반대는 없거든요. 고장이 3건 났다의 반대는 없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를 문자로 하면 M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P하고 M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를 이제 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포가 3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베르누이하고 합치면 4개가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푸아송 분포예요. 언제 이것을 사용하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다음에 이 M에 대한 것은 뭐겠느냐? 푸아송 분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는 초기하고 이항만 있어요. 여기에서는 명확하게는 푸아송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꼭 구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량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라는 거예요. 이 계량인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심이죠. 평균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정규 분포입니다. U하고 T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흩어졌냐라는 산포가 있어요. 산포를 분산해야 하는데 분산에 대한 검정은 카이 제곱이 있고요. 집단 하나, 집단 2개일 때는 F 분포입니다. F 분포. 3개 이상인 경우는 정규 실험계획보로 가야 됩니다. 실험계획보로. 그래서 공업 통계 파트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인 계량 데이터에 대한 분포와 계수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고 해결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계량 계수로 구분을 했고요. 이걸 숫자로 만들었을 때는 모집단의 수, 모집단. 이 모집단에서 내가 N개를 뽑아서 검사했어요. 시료, 표본에 대한 것.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것을 모수라고 하며 시료에서 계산했는 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 이런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초 통계에 대한 기초 정리는요, 이것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확률과 확률 변수에서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이 확률은 그냥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건데, 확률, 야 같은 경우는 개수니까 야를 이산, 개수는 헤아릴 수 있거든. 그럼 이산 가족입니다. 이산 확률이고요. 분포이고, 야는 연속으로 해결되죠. 그럼 야를 뭐라 하냐?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해요. 연속 확률 분포.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을 잡고 나면 이제 곧바로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집단이 변화였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검증과 추정이죠. 변했다. 얼마로 변해서요?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집단 하나가 평균이 변했다, 안 변했다를 하려고 하니까 U 또는 T가 되는 거죠. 집단 하나가 3포가 변했다. 그러면 카이 제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추정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규 분포로 했으면 추정은 정규 분포로, T 분포로 했으면 T 분포로, 카이 제곱 분포로 했으면 카이 제곱 분포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집단이 두 개다. 평균에 서로 차이가 있나 없나 라고 했을 때도 평균에 대한 것은 정규 분포 아니면 T 분포입니다. 그러나 바로 3포에 대해서는 F 분포예요. 3포에 대해서 F 분포. 그럼 똑같이 추정도 만약에 이거였으면 이걸로, 이거였으면 이걸로, 이거였으면 이걸로 뭐 이런 걸로 가겠죠. 이게 우리는 하이라이트예요. 즉 완전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 경영 지금 산업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품질 경영 기사에서는 하나 더 있어요. 적합도 검증이라는 게 별도로 하나 더 있죠. 좀 더 늘어난다. 또 좀 더 약간 더 깊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시험 문제는 야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개짜리가 많이 나오지 두 개짜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렵다고. 참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남았는 것이 바로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다음에 회귀 뭐 이런 거예요. 회귀 분석.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독립변수 x와 거기에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나와? 라는 것을 x축, y축에 점을 찍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스캐터 다이어그램, 산점도라고 하죠. QC 7가지 수표 표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수리적으로 표시하는 게 상관계수이고 R. 그럼 이것을 직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회귀계수라고 하게 됩니다. 회귀계수 1차 방정식이 되죠. 그 1차 방정식 y는 절편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x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값들을 구하라.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또다시 여기에도 검정, 추정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건 2차에서 매우 많이 다루시는. 그래서 공업 통계에서의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응용이 되어버려요. 응용이 되어버리니까 힘들고요. 항상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그 기본이 매우 어렵고 여러분 충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 공업 통계는 바로 9문제에서 8문제밖에 나오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요시 여기느냐? 이제는 이게 2차로 가게 됩니다. 2차 필답형으로 가게 되면 야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20점은 봐야 됩니다. 최소예요, 그것도. 실제 필기, 필답형이고 뭡니까? 객관식에 했을 때는요. 바로 9문제밖에 안 되다가
실질적으로 이 점수가 9문제다 그러면 80문제에 대한 9문제이게 그냥 100문제 치다가 한 9점밖에 안 되던 놈이 20점이면 얼마나 빡셉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업 통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알아야만 실행계획법이라는 다른 파트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야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야 먼저를 확실하게 골치가 아프더라도 해결을 해야만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 혼자 공부하시기는 쉽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은 요약되어지는 것을 정리를 자꾸자꾸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바로 컴퓨터로 시험 치는 CBT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유형의 변형이나 더 크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간파가 된다 그러면 CBT를 복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 복원 제가 시켜서 올려놓기는 놓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명확한 복원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시간대에 시험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 치는 문제와 옆에 친구가 시험 치는 게 서로 달라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이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많은 AI에서 그것을 조치를 해버려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큰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시험을 치러 계속해서 들어가 봤을 때 CBT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요. 여러분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한 방에 끝내는 그런 해가 되시는 그런 목표를 잡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의 교육입니다. 유튜브의 강의입니다. 유튜브 백의균 TV를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또는 뭡니까 옆에 전파 부탁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질의를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강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길라잡이가 품질을 알게 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강의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